실록조차 기록하기 꺼려했던 왕실 성교육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는 언제 결혼했을까요? 12세 소년, 11세 소녀. 오늘 밤 이들은 부부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상궁이 침실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27명의 왕. 그들은 대부분 10대 초반에 혼례를 올렸어요. 빠르면 11세, 늦어도 15세였죠. 현대로 치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나이예요.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혼례를 치렀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빨리 후사를 봐야 했으니까요. 왕실의 대를 잇는 게 가장 중요한 국가 업무였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어린 왕과 왕비는 부부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성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죠.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는 남녀가 함부로 만날 수도 없었고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였으니까요. 그럼 어린 왕과 왕비는 어떻게 첫날 밤을 보냈을까요? 여기서 상궁들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상궁들이 혼례 전부터 은밀하게 교육을 시작했어요. 이 교육은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됐습니다. 왜냐하면 왕실의 체면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성공적인 첫날 밤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했으니까요. 만약 첫날 밤이 실패하면 후사를 보는 게 늦어질 수 있었어요. 왕실의 아들이 없으면 왕위 계승에 문제가 생기고 정치적 혼란이 올 수 있었죠. 실제로 조선 역사에는 후사 문제로 큰 위기를 겪은 사례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현종의 경우를 볼까요? 현종은 효종의 아들이에요. 15세에 왕비 명성왕후와 혼례를 올렸죠. 왕비도 14세였어요. 하지만 첫 아들 숙종이 태어나기까지 4년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린 나이에 제대로 된 부부 생활을 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조정은 불안했죠. 후사가 없으면 왕실이 위태로워지니까요. 그래서 조선 왕실은 이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흥미로운 기록이 나와요. 혼례 날짜가 정해지면 특별히 선발된 상궁들이 왕과 왕비를 각각 교육했다는 내용이죠. 남자 왕에게는 나인상궁이, 여자 왕비에게는 지밀상궁이 붙었어요. 이들의 임무는 단 하나. 첫날 밤을 성공적으로 치르게 하는 것. 어떻게 교육했을까요? 먼저 이론 교육부터 시작했어요. 남녀의 신체 구조, 부부 관계의 의미, 임신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했죠. 하지만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시각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바로 춘화였어요. 춘화는 남녀의 성행위를 그린 그림인데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금지됐지만 왕실에서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됐어요. 상궁들이 춘화를 보여주며 하나하나 설명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12세 소년이 처음 보는 춘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왕은 피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왕의 의무였으니까요. 왕비도 마찬가지였어요. 11세 소녀가 상궁에게서 듣는 첫날 밤 이야기. 부끄럽고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왕비도 거부할 수 없었죠. 국모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으니까요. 이론 교육이 끝나면 실전 준비가 시작됐어요. 혼례 전날 밤. 상궁들이 왕과 왕비를 각각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 점검을 했죠. 내일 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는 조언까지 세세하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첫날 밤 당일이었어요. 혼례를 마치고 어린 왕과 왕비가 침실로 들어가면 상궁들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왜요? 직접 지도하기 위해서였어요. 침실 안에서 왕과 왕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궁이 옆에서 말로 설명해줬다고 해요. 심지어 필요하면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물론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손으로 위치를 잡아주거나 자세를 교정해주는 정도였죠. 상상이 되시나요? 12세 소년과 11세 소녀. 그 옆에서 60대 상궁이 지시하는 모습을. 전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마마, 이 자세가 맞습니다. 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상황이었을까요?
하지만 조선 왕실에서는 이것이 당연했어요. 왕의 사생활은 개인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왕실의 대를 잇는 것, 그것이 개인의 감정보다 중요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첫날 밤이 성공했는지 확인까지 했다는 점이에요. 상궁들이 침실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이 끝나면 들어가서 확인했어요. 무엇을 확인했냐고요? 침구에 피가 묻었는지 봤습니다. 왕비의 순결을 증명하는 동시에 첫날 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승정원에 보고했어요. 혼례 다음날 아침, 상궁이 주서에게 보고하면 승정원 일기에 기록으로 남겼죠. 어젯밤 합궁례가 무사히 이루어졌다. 이렇게요. 이것이 조선 왕실 성교육의 실체였습니다. 국가가 관리하고 상궁이 지도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시스템. 왕과 왕비의 가장 사적인 순간조차 국가의 감시 아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을까요? 혼례가 결정되는 순간부터 비밀 교육이 시작됐어요. 먼저 왕비 후보부터 살펴볼게요. 간택에서 선발된 처녀는 보통 11세에서 14세였어요. 양반 집안에서 자란 순진한 소녀였죠. 당연히 남녀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간택이 끝나면 궁궐로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특별교육이 시작됐죠. 처음에는 궁중 예절을 배웠어요. 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걷는 자세, 앉는 자세, 모든 걸 새로 배워야 했어요. 하지만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교육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교육은 따로 있었죠. 바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나이 많은 상궁이 왕비 후보를 불러서 은밀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마마,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절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왕비 후보는 떨리는 마음으로 들었겠죠. 상궁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와 여자의 신체가 어떻게 다른지, 부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처음 듣는 이야기에 왕비 후보는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부끄럽고 당황스러웠겠죠. 하지만 상궁은 멈추지 않았어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죠. 첫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참아야 한다는 것. 왕비 후보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해요. 무섭고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상궁은 단호했어요. 마마, 이것이 왕비의 의무입니다. 나라의 대를 잇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추나를 꺼냈어요. 왕비 후보는 처음 보는 그림에 충격을 받았겠죠. 하지만 상궁은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며칠간 이런 교육이 계속됐어요. 왕비 후보가 어느 정도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쳤죠. 그 다음에는 실전 준비에 들어갔어요. 의녀가 왔어요. 왕비 후보의 몸을 검사했죠. 건강 상태, 신체 발육 모두 확인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도 살폈어요. 첫날 밤에 문제가 없을지, 몸에 이상이 없는지 철저하게 체크했죠.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의녀가 치료했어요. 약을 주거나 특별한 처치를 하기도 했죠. 왕비 후보의 수치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왕실의 후사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한편 왕도 교육을 받았어요. 왕의 교육은 조금 달랐죠. 내시들이 먼저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남자로서 알아야 할 것들. 하지만 구체적인 건 역시 상궁의 몫이었어요. 나인상궁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상궁이 있었거든요. 이들은 왕의 성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였어요. 나인상궁이 왕에게 추나를 보여줬어요. 전하, 이것이 부부가 하는 일입니다. 12세 소년인 왕은 당황했겠죠. 하지만 들어야 했어요. 왕이니까요. 나인상궁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왕비가 아파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했죠. 심지어 실습 도구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무슨 도구냐고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대략적인 형태를 만들어서 위치나 방법을 설명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상상만 해도 민망한 장면이죠. 하지만 조선 왕실에서는 이것이 정식 교육 과정이었어요. 혼례 일주일 전부터는 더 집중됐어요. 매일 밤 상궁이 와서 복습을 시켰어요.
잊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반복해서 가르쳤죠. 왕비 후보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밤 상궁의 교육을 받았어요. 점점 구체적으로, 점점 더 상세하게. 혼례 전날 밤이 되면 마지막 점검이 있었어요. 상궁들이 왕과 왕비를 각각 불러서 최종 확인을 했죠. 내일 밤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물건들을 준비했어요. 침실에 놓을 춘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약재, 깨끗한 천. 이 모든 게 준비됐죠. 혼례 당일, 화려한 의식이 끝나고 밤이 되면 어린 왕과 왕비는 침실로 향했어요. 두 사람 모두 떨렸겠죠. 교육을 받았어도 실제로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침실 문 앞에서 상궁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전하, 배우신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마마, 두려워 마십시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어린 왕과 왕비, 단둘이 방에 남겨졌죠.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어요. 문 바로 옆방에 상궁들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왜냐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만약 왕이나 왕비가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 문을 열고 상궁을 부를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전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상궁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줬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침착하십시오. 상궁의 도움을 받아서 첫날 밤을 치르는 경우도 많았어요. 특히 왕과 왕비가 모두 어릴 때는 거의 필수였다고 하죠. 이것이 조선 왕실의 혼례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철저한 사전 교육, 세밀한 신체 검사, 반복적인 복습, 그리고 첫날 밤 당일의 실시간 지원까지 왕실의 대를 잇는 일. 그것이 이 모든 걸 정당화했던 거죠. 첫날 밤, 화려한 혼례가 끝나고 드디어 왕과 왕비가 침실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곳에도 철저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침실은 보통 강령전의 동온돌방이었어요. 왜 동온돌방이었냐고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음양오행 사상을 믿었거든요. 동쪽은 양의 기운. 아이를 만드는 일에는 양의 기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반드시 동온돌방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방 안에는 미리 준비된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춘화, 향, 깨끗한 침구, 그리고 약재들. 모두 상궁들이 준비한 거였죠. 어린 왕과 왕비가 방에 들어가면 처음엔 서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부끄러웠으니까요. 교육을 받았어도 막상 둘이 있으니 어색했겠죠. 시간이 흘렀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왕도 왕비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때 문 밖에서 상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하, 배우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왕은 용기를 냈어요. 춘화를 꺼내서 봤죠. 그리고 왕비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웠어요. 12세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왕이 문을 열고 상궁을 불렀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상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직접 지도하기 시작했죠. 전하, 먼저 마마 옆에 앉으십시오. 왕이 왕비 옆에 앉았어요. 그럼 이제 마마의 손을 잡으십시오. 왕이 떨리는 손으로 왕비의 손을 잡았어요. 이렇게 단계별로 상궁이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지금 이렇게 하십시오.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상궁은 침실 안에서 왕과 왕비를 직접 지도했어요. 때로는 손으로 위치를 잡아주기도 했죠. 전하, 여기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12세와 11세. 그 옆에서 60대 상궁이 설명하는 모습을. 이건 단순히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었어요.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경험이었죠. 하지만 조선 왕실에서는 이것이 정상이었어요. 왕실의 대를 잇는 것. 그것이 개인의 감정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첫날 밤이 진행되는 동안 상궁들은 침실 밖에서 대기했어요. 귀를 기울이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었죠. 소리가 들리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소리가 없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갔죠.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짧으면 1시간, 길면 3시간 정도였다고 해요. 왕과 왕비가 어릴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렸죠. 드디어 끝났어요. 상궁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확인 작업을 시작했죠. 무엇을 확인했냐고요? 첫째, 침구에 피가 묻었는지 봤어요. 왕비의 순결을 증명하는 거였죠. 둘째, 왕과 왕비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다친 곳은 없는지, 몸에 이상은 없는지. 셋째,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했어요. 어떻게 확인했냐고요? 의녀가 와서 왕비를 검사했어요. 신체적으로 변화가 있는지, 임신 가능성이 있는지 모두 체크했죠. 왕비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첫날 밤을 보낸 직후 의녀에게 몸을 보여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왕비의 의무였으니까요. 확인이 끝나면 상궁이 승정원에 보고했어요. 다음 날 아침 주서에게 상세하게 알려줬죠. 어젯밤 합궁례가 무사히 이루어졌습니다. 왕과 왕비 모두 건강하십니다. 침구에 순결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승정원 일기에 기록됐어요. 첫날 밤조차 국가 기록의 대상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만약 첫날 밤이 실패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왕과 왕비가 너무 어려서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상궁들이 다시 교육했어요. 며칠 후 제시도. 또 실패하면 또 교육. 성공할 때까지 반복됐어요. 어떤 경우에는 몇 달이 걸리기도 했다고 해요. 특히 순조의 경우가 그랬어요. 순조는 순조 할아버지인 영조의 증손자예요. 정조는 영조의 손자이자 순조의 할아버지죠. 순조는 11세에 왕이 됐고 15세에 순원왕후와 혼례를 올렸어요. 왕비도 14세였죠. 하지만 첫날 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왕이 너무 긴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상궁들이 재교육을 시작했죠. 한 달 뒤 제시도. 또 실패. 결국 성공한 건 석 달 후였다고 해요. 그리고 첫 아들 효명세자가 태어난 건 혼례 후 4년이 지나서였어요. 순원왕후가 18세 때였죠. 이렇게 첫날 밤이 늦어지면 조정이 불안해했어요. 후사가 없으면 왕실이 위태로워지니까요. 그래서 상궁들의 압박이 더 심해졌어요. 전하, 반드시 성공하셔야 합니다. 마마, 더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어린 왕과 왕비에게 이런 압박은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의무, 즐거움이 아니라 임무. 이것이 조선 왕실 첫날 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조선 왕실의 성교육과 첫날 밤의 충격적인 진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조선의 왕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는 그 구체적인 기록들 터치하고 이어서 보세요. 그렇다면 실제로 조선의 왕들은 어땠을까요? 승정원 일기와 조선 왕조실록에 남겨진 기록을 살펴볼게요. 먼저 헌종부터 시작할게요. 헌종은 조선 24대 왕이에요. 헌종의 아버지는 익종인데 익종은 왕이 되지 못하고 세자로 죽었어요. 그래서 어린 헌종이 8세에 왕이 됐죠. 헌종은 15세에 효연왕후와 혼례를 올렸어요. 왕후도 14세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헌종이 첫날 밤을 치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헌종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거든요. 상궁들이 아무리 교육해도 헌종은 자신이 없었어요. 결국 첫날 밤은 실패로 끝났죠. 그 후로도 몇 번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했어요. 조정은 불안해했어요. 왕이 후사를 못 보면 왕실이 위태로워지니까요. 결국 효연왕후는 23세에 죽었어요. 아이를 한 명도 낳지 못하고요. 헌종은 재혼했어요. 효정왕후와 혼례를 올렸죠.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헌종은 끝내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2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헌종의 사례는 왕실 성교육이 실패한 대표적인 경우예요. 아무리 교육해도 신체적 문제가 있으면 소용없었던 거죠. 다음은 순조를 볼게요. 순조는 정조의 아들이에요.
11세에 왕위에 올랐어요. 15세에 순원 왕후와 혼례를 치렀죠. 왕후는 14세였어요. 순조도 처음엔 어려움을 겪었어요. 너무 긴장해서 첫날 밤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죠. 상궁들이 재교육을 시켰어요. 한 달 후 다시 시도. 또 실패. 2달 후 다시 시도. 또 실패. 결국 성공한 건 3달 후였어요. 순조 15세. 순원 왕후 14세 때였죠. 그리고 첫 아들 효명세자가 태어난 건 혼례 후 4년이 지나서였어요. 순조 19세. 순원 왕후 18세 때였죠. 효명세자는 순조의 아들이에요. 나중에 왕이 되지 못하고 세자로 죽었지만요. 효명세자의 아들이 바로 헌종이에요. 순조의 경우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성공한 케이스죠. 다음은 철종을 볼게요. 철종은 조선 25대 왕이에요. 철종의 아버지는 전개대원군인데 왕족이긴 했지만 왕이 되지 못했어요. 철종은 19세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같은 해 철인 왕후와 혼례를 올렸죠. 왕후는 15세였어요. 철종의 경우는 조금 특이해요. 왕이 되기 전에 강화도에서 평민처럼 살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보다 성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상궁들의 교육도 필요 없었죠. 첫날 밤도 무난하게 치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철종은 왕비보다 후궁을 더 좋아했거든요. 귀인 박씨라는 후궁이 있었는데 철종은 그녀와 더 자주 시간을 보냈어요. 왕비 철인 왕후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반면 귀인 박씨는 아들을 낳았죠. 하지만 그 아들도 일찍 죽었어요. 결국 철종은 후사 없이 죽었어요. 33세의 나이였죠. 다음은 고종을 볼게요. 고종은 조선 26대 왕이에요. 고종의 아버지는 흥선대원군이에요. 고종은 12세에 왕이 됐어요. 16세에 명성황후와 혼례를 올렸죠. 황후는 15세였어요. 고종의 경우는 비교적 순탄했어요. 상궁들의 교육을 잘 받았고 첫날 밤도 성공적이었죠. 그리고 혼례 후 2년 만에 첫 아들 완화군을 얻었어요. 하지만 완화군은 일찍 죽었어요. 그 후 순종이 태어났죠. 순종은 고종의 아들이에요. 조선의 마지막에서 2번째 왕이 됐어요. 고종의 경우는 성교육이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종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후궁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고종은 명성황후 외에도 여러 명의 후궁을 뒀어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게 엄귀비예요. 엄귀비는 고종의 아들 영친왕을 낳았죠. 명성황후는 이를 질투했어요. 왕실 내부에 갈등이 생긴 거죠. 마지막으로 순종을 볼게요. 순종은 조선 27대이자 마지막 왕이에요. 고종의 아들이죠. 순종은 12세에 순명효 황후와 혼례를 올렸어요. 황후도 12세였어요. 두 사람 모두 너무 어렸어요. 상궁들이 교육을 했지만 12세 어린이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죠. 첫날 밤은 당연히 실패했어요. 그 후로도 몇 년간 제대로 부부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순명효 황후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21세에 죽었어요. 순종은 재혼했어요. 순정효 황후와 혼례를 올렸죠. 하지만 이번에도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순종 자체가 건강이 좋지 않았거든요. 결국 순종은 후사 없이 53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조선의 마지막 왕이 된 거죠. 이렇게 실제 기록을 보면 왕실 성교육의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 압박감, 신체적 문제, 이 모든 게 장애물이었던 거죠. 상궁들이 아무리 교육해도 12세 소년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첫날 밤에 실패했고 후사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왕실의 대를 잇는다는 명목으로 어린 나이에 혼례를 강요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문제를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조선 왕실의 성교육을 살펴봤어요. 이제 이 시스템이 남긴 상처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먼저 어린 왕들의 트라우마부터 볼게요. 12세 소년이 상궁들 앞에서 추나를 보며 교육을 받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부끄럽고 창피했을 거예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왕이니까요. 더 심각한 건 첫날 밤이었어요.
상궁이 침실에 함께 들어와서 직접 지도하는 상황. 이건 단순히 부끄러운 게 아니라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됐어요. 실제로 많은 왕들이 첫날 밤 이후 심리적 문제를 겪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왕비와의 관계를 피하거나 후궁에게만 의지하거나 아예 여자를 멀리하는 경우도 있었죠. 헌종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헌종은 첫날 밤 실패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조정에서는 계속 압박했죠. 전하, 후사를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헌종은 할 수 없었어요.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었으니까요. 결국 헌종은 평생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3세에 죽었죠. 왕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11세 소녀가 상궁에게서 듣는 성교육.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첫날 밤이 다가올수록 공포가 커졌을 거예요. 실제로 많은 왕비들이 혼례 전날 밤 울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떤 왕비는 도망가려 했다고도 해요. 하지만 막을 수 없었죠. 왕비가 되는 것. 그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었으니까요. 첫날 밤 이후에는 더 심각했어요. 의녀에게 신체 검사를 받아야 했거든요. 순결을 증명하고 임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왕비의 수치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왕실의 후사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아이를 낳지 못하면 끊임없는 압박이 시작됐어요. 데비가 찾아와서 말했죠. 마마. 왕실의 대를 잇는 게 마마의 의무입니다.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왕비는 스스로를 책망했어요. 내가 부족해서 아이를 못 갖는구나. 우울증에 빠지는 왕비들도 많았어요. 효연왕후가 그랬어요. 헌종의 첫 번째 왕비였죠. 효연왕후는 9년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헌종이 신체적 문제가 있었지만 모두 왕후 탓으로 돌렸죠. 효연왕후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23세에 죽었죠. 죽기 전 마지막 말이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겠다. 였다고 해요. 왕비로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더 비극적인 건 이 모든 게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11세, 12세. 현대로 치면 초등학생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고 첫날 밤을 강요하고 후사를 낳으라고 압박했어요. 왜요? 왕실의 대를 잇기 위해서. 하지만 정말 그게 정당한 이유일까요? 아이들의 인권은, 아이들의 감정은, 아이들의 미래는 모두 무시됐어요. 왕실의 대를 잇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은 실패했어요. 많은 왕들이 후사를 보지 못했고 왕실은 계속 불안정했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위 계승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헌종, 철종, 고종, 순종 모두 직계가 아니라 반계에서 왕위를 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선 왕들이 아들을 낳지 못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혼례, 강압적인 성교육, 첫날 밤의 압박, 이 모든 게 오히려 왕실의 대를 끊는 결과를 만들었던 거예요. 조선 왕실의 성교육, 그것은 국가 시스템이었지만 동시에 아동학대였어요. 어린 왕과 왕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웠던 거죠. 그들은 왕이고 왕비였지만 동시에 그냥 아이들이었어요. 놀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평범한 아이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건 왕실의 의무뿐이었어요. 개인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았죠. 오직 왕실의 대를 잇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어요. 이것이 조선 왕실 성교육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궁궐 뒤에 숨겨진 어린 왕과 왕비의 고통, 상궁들의 강압적인 교육, 그리고 실패로 끝난 시스템. 500년 조선 왕조. 그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어린 왕과 왕비가 이 시스템의 희생자가 됐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권력과 의무. 그것이 개인의 행복보다 중요할 수 있을까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해도 될까요? 조선 왕실은 500년 동안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왕실의 몰락이었죠.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개인의 행복을 무시한 시스템은 결국 실패한다고. 아무리 화려한 명분을 내세워도 인간성을 짓밟는 제도는 오래갈 수 없다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